방금 소개받은 그 실버 시장과 실버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김수근 교수입니다. 그 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과연 실버 시장이 어떤 그 기회가 있을까 이걸 갖다 굉장히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그 어떤 사례, 외국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과연 기회가 있는가, 그러면은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표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그 수명 주기, 그래서 그 인간의 수명 주기는 대개 이렇게 이제 난자에서 이제 태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기가 탄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단계를 갖다 거쳐서 청소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른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세계의 마지막을 갖다 우리가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휴먼 라이프 사이클 수명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단계인 이렇게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논점이 요새 굉장히 최근에 논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인구 주택 총조사를 갖다 보면은요, 그 제일 초록색으로 나온 게 우리가 유소년 인구를 갖다 얘기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이 생산 연령 인구인데 이것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색으로 나타나 있는 고령 인구는 이렇게 지금 점점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를 보면은 대개 그 2030년을 갖다 정점으로 해서 한국 인구는 줄어든다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 대신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의 그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한국의 어떤 상황만이냐,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60년에 65세 이상 비중을 갖다 살펴보면은 40%, 한국 경우는 40%, 그 다음에 세계는 17.6%, 그래서 우리가 14%가 넘었으면 우리가 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늙은 사회라고. 그래서 전 세계도 점점 이렇게 늙고 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2060년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인구는 지금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상을 갖다 하면은 2060년에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는 한국이다, 이런 예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논점이 부각되는 거는 노인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거기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고령층으로 이제 들어가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태어난 것도 붐이었는데 이제 노인으로 되는 사람들이 붐처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존의 어떤 노인연층과 다른 어떤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굉장히 태어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년층으로 편입되는 인구수도 그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는 그 나라별로 우리가 다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연도가 다릅니다. 5에서 63, 그 일본 같은 경우는 47에서 49, 그 다음에 미국 베이비 부모는 되게 46에서, 그 다음에 64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가 그 고령층으로 편입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그 지금 이제 한국의 베이비 부모는 712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노년층이 600만 명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베이비 부모를 포함한 실버층들은 대개 1,3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한국 전체 연령으로 볼 때 전체 시장의 4분의 1을 갖다가 지금 이제 실버층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국의 베이비 부모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여기에서 그 1인당 국민소득이 굉장히 이제 65세 출생연도에 65달러에서 굉장히 그 늘어난, 이렇게 소득이 늘어난 이런 연도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그 발전의 주역으로서 이 역할을 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못 살다가 잘 산 그런 어떤 시대적인 환경을 갖다가 잘 경험을 했구나, 이런 걸 갖다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의 그 평균 그 학력을 보면은 고졸 이상에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이 있고 아파트에서 많이 살고 있다, 이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버 소비자는 그 노화 과정에서 이런 변화를 갖다 경험한다. 그래서 불편함과
부족함을 갖다 느끼게 되고 욕구가 발생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 대해서 자기네가 목표를 갖다 달성하려면은 이런 다양한 목표를 갖다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갖다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한 예인데요. 어떤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걸 갖다 구체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각세포가 그만큼 감각세포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세포 감소로 인해서 보청기를 갖다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그다음에 눈도 어때요? 망막의 근육의 둔화에 의해서 우리가 또 돋보기를 갖다 쓰게 되죠.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한번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이 되는 실버 고객층에 이게 과거부터 이어진 시장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많은 어떤 전략이나 또는 어떤 접근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과거는 그런 시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실버층에 대해서 정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보가 이렇게 이제 접근의 어떤 첫 단계를 갖다가 할 수가 있겠는데,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은 창출되고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을지 여부도 어때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별로 대답은 다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주제로 먼저 실버 산업에 진출한 해외의 실버 산업 사례를 갖다가 살펴봄으로써 이 대상으로 한 산업의 기회가 있을지 이 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실버 산업의 영역을 보면은요,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거기와 관련되는 산업 활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세계 가장 실버층으로 노인국가로 유명한 일본의 사례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거는 2006년에 초고령 사회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됐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2015년에 3천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이비 부머 세대를 갖다 신고령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갖다 살펴보면 기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을 갖다가 이렇게 가능하게 다루는데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과거의 고령세와 차별화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건강하단 말이죠. 행동력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이러한 어떤 베이비 부머 세대와 관련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또 제품이나 서비스, 이걸 갖다가 지금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식빵인데요. 이 식빵 같은 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혀에 미래가 점점 테스트 버드라 그러죠. 미각에 감사함으로써 미래가 감사함으로써 미각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씹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식빵을 갖다 즐겨 먹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식빵을 갖다가 먹기가 어려운데, 거기와 관련돼서 내가 먹고 싶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갭을 갖다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부드럽게 만들었고, 또한 단맛을 갖다가 가미했다. 맛을 갖다 조금 더 느끼게끔 단맛을 갖다 가미한 그런 어떤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백질 원으로서 중요한데, 딱딱하면 씹는 일이 약하기 때문에 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부드러운 맛을 갖다 가미한 이런 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성용 트레이닝 슈즈인데요. 이게 타겟은 20, 30대를 갖다 대상으로 했는데 50대 이상이 다수를 갖다 구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나 이렇게 보니까 요새 신고령층의 특징으로서 기능 뿐만 아니라 젊어진 제품 이미지를 갖다가 굉장히 원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트레이닝 슈즈의 특징은 밸런스 스팟이라 그래서 이게 보행 중에 불안정함을 갖다 줘서 근육을 갖다가 그만큼 근육량을 늘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능을 갖다가
나이가 들면은 근육량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또 욕구로서 이런 어떤 슈즈를 갖다가 구매하는 이런 어떤 사례를 갖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룸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고령, 그러니까 노년층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많은 어떤 작은 거지만은 배려를 갖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별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식별을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리모컨 그 화면에 굉장히 글씨가 큰 걸 갖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치 타입인데 굉장히 그 과거에는 참 구분하기가 어렵게 초록색이라는 거, 빨주노초 파남보 감도가 약할수록 어때요? 낮을수록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크게 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는 책을 읽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단말기 소니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읽고 싶지만은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돋보기를 써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눈이 피곤하단 말이죠. 이런 다양한 어떤 또 그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키보드인데요. 그 색깔을 갖다가 자음과 모음을 갖다 달리한 이런 어떤 또 그 키보드를 갖다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물 운반 로봇입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가속이 되면은 그만큼 노년층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노동력 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시설에서 이런 어떤 노동력을 갖다 보완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서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유언장 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행은요, 노인들이 가장 여가로서 선택하는 어떤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붐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테마별, 그래서 그 건강한 사람만 우리가 여행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SPI 간병 여행 해갖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맞춤별로 해서 이런 상품이 등장했다. 이거는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경비업체 아속 같은데 실버팩이라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경비업체가 서비스 상품을 갖다 개발했다. 리폼 같은 거는 에이징 프레이스라 그래서요,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갖다 죽을 때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폼 산업, 지금 주택개조라 그러죠. 이거는 굉장히 활성화가 지금 일본에 되고 있는데 한국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관련돼서 IT 대기업과 관련돼서 지금 실버 세대와 지금 실버층과 관련돼서 이런 어떤 사업을 갖다가 또 고려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례를 갖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700만 명,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가 7,700만 명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30년에 20%가 됩니다. 그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많은 사례를 갖다 봤을 텐데 제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시티, 주거, 실버타운의 대표적이죠. 그리고 홈인스테드, 이건 건강한 사람들을 갖다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브스나 다커스, 화장품, 평균 출판사에서는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는 책을 갖다 읽었던 세대거든요. 책을 읽었던. 그래서 책을 갖다 볼 때 글자 크기가 클수록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행간이 넓을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기존의 책과 다르게 크게 큰 책을 갖다 출간해서 판매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넷, 그 다음에 닌텐도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화제가 됐던 그런 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타기는 굉장히 근력을 갖다 유지하는데 좋다 그러는데, 노인들이 자전거를 갖다 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전거, 이런 장치를 갖다가 닮으로써 가능하게 해갖고 그만큼 근력을 갖다 키우는데 이런 어떤 제품도 등장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실버 사례는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0년에 60세 이상 인구가 1억 8천만 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통계를 갖다 보더라도요,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 갖다가 실버치들한테 어떤 걸 갖다가 원하느냐 이랬더니 식품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가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의료보건용품을 갖다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지금 소비시장 크기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떠냐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노인들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게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된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시장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시장에 있다고 해서 들어가면은 실패를 갖다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서 우리가 그 몇 가지 마케팅 전략을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기 식당에 가서요. 내가 메뉴판을 보는데 글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은 안 보인다고 얘기 안 합니다. 아무거나 시켜줘 이럽니다. 왜?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소 오리엔티드 됐다고 젊음 지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버 시장은 드러나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욕구는 있지만은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노인들조차도 자기의 어떤 연령에 대해서 어떤 시간으로서의 어떤 연령보다도 자기의 어떤 인지 연령을 갖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10세 내지 15세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을 갖다 함부로 공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드러내지 않는 시장이다. 그렇지만 실버 시장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부족함과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다. 실버 시장 존재 여부를 갖다가 그럼 드러나지 않는 시장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을 갖다가 명확하게 있느냐 없느냐 존재 여부를 갖다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버 시장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많은데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작은 틈새 시장이나 또 실버 시장은 대개 보험이나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실버 시장에 대해서 진출할 사람은 실버 시장에 대한 어떤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갖다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광고나 이제 유통, 촉진 활동 등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풋이 있으면 충분한 아웃풋이 있을 정도의 규모여야 된다. 이걸 갖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버 시장은 다양한 세분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성별이나 연령, 소득, 학력, 라이프 스타일, 건강, 가구 형태 굉장히 다양한 작은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표적 시장의 실버 소비자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궤적,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특성은 어떤가, 주변 환경은 어떤가 이걸 갖다가 파악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버 소비자라도 55와 63 베이비 부머 세대라도 그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똑같은 소비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오늘의 소비자가 또 내일의 어떤 소비자가 꼭 실버 소비자 같지는 않다는 걸 얘기를 갖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버 시장의 분명한 혜택, 이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불편함이나 부족함을 갖다가 충족시킬 갭을 갖다가 메꿔줄 그런 어떤 혜택을 갖다가 혜택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필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버 시장 기회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010년에 벌써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로서 우리가 닌텐도 위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이 105세
할머니가 92세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본에서 아나운서 이 105세 할머니와 92세 할머니가 지금 아나운서 어떤 프로를 갖다 하는 걸 갖다 찍은 사진인데요. 이분들은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노년이 돼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함으로써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노인이 행복해야 그 좋은 나라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을 갖다 행복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면은 서로들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